오래전 아프리카에 거대한 비브라늄 유성이 떨어지고 다섯 부족이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다섯 부족은 서로 전쟁을 벌였지만 어느 날 심장 모양의 허브를 먹고 초인적인 힘을 지니게 된 한 전사가 초대 블랙팬서가 되어 전쟁을 종식시키고 부족들을 통합하여 와칸다라는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이들은 비브라늄을 이용하여 발전된 과학기술을 손에 넣게 되지만 비브라늄을 보호하기 위해 타국과의 교류를 피해 숨어 살게 되고 대외적으로는 폐쇄적인 세계 최빈국으로만 알려집니다. 폭파 사건으로 인해 와칸다의 국왕이었던 트차카가 사망하고 와칸다에서는 왕자인 트찰라가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기 위한 즉위식이 진행됩니다. 전통에 따라 트찰라는 허브의 힘을 없애는 약을 마시고 결투를 준비하고 각 부족의 대표들은 도전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트찰라의 왕권에 존중을 표합니다. 하지만 이때 다른 부족들과 떨어져 산속에 은둔해 있던 자바리 부족이 나타나고 부족의 대표인 은바쿠가 트찰라에게 도전합니다. 결투가 진행되고 잠시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결국 트찰라는 은바쿠를 제압하고 항복하라 말합니다. 은바쿠는 항복보다 죽음을 택하겠다고 버텼지만 부족을 생각하라는 트찰라의 말에 결국 항복하며 트찰라는 무사히 왕에 즉위하고 허브를 통해 블랙팬서의 힘도 되찾습니다. 한때 트찰라의 연인이었던 나키아는 트찰라에게 타국에 대한 원조와 기술 공유를 하고 난민을 받아들이며 폐쇄를 풀자는 얘기를 하지만 트찰라는 난색을 표합니다. 이에 대해 국경경비대장인 와카비와 대화를 나누던 중 왕실경호대장인 오코에의 호출을 받고 간 곳에서 그간 와칸다의 비브라늄을 빼돌려왔던 암거래상 율리시스 클로가 부산에서 비브라늄을 거래한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트찰라는 자신의 여동생이자 천재적인 과학자인 슈리가 만들어준 신형 슈트를 입고 부산으로 향합니다. 소피아, 주마, 얼굴 보니 좋네요. 부자예요. 좋은 분들이에요. 사고치기 좋아하나? 니라고? 한국말의 새끼야. 한국말. 잠입한 현장에서 트찰라는 클로의 거래 상대방이 CIA 요원인 에버렛 로스임을 알게 됩니다. 클로를 누가 잡아가는가에 대해 실랑이를 벌이던 중 클로가 나타나고 결국 총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트찰라는 클로를 잡을 뻔했지만 클로는 울트론에게 잘린 팔 대신 달아뒀던 의수에 장착된 무기로 트찰라를 공격한 후 도망쳐버리고 트찰라는 클로를 뒤졌습니다. 추격 끝에 트찰라는 마침내 클로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CIA의 은신처에서 로스 요원이 클로를 심문하던 도중 누군가가 습격을 해오고 클로를 탈취해갑니다. 이 과정에서 트찰라는 클로를 구출해가는 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것과 같은 반지를 목에 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트찰라는 나키아를 구하려다 대신 총에 맞은 로스의 치료를 위해 와칸다로 데려오고 여기서 반지를 갖고 있는 자의 정체가 자신의 삼촌이었던 은조부의 아들임을 알게 됩니다. 은조부는 오래전 첩보 임무를 위해 미국에 잠입 중이었고 그곳에서 미국 여성과 결혼하여 아이까지 가지게 됩니다. 미국에서 억압받는 흑인들의 현실을 마주한 은조부는 와칸다의 발전된 기술과 무기들을 이용하여 무력으로 전 세계를 지배해 흑인들을 해방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일환으로 율리시스 클로에게 비브라늄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트차카가 찾아와 추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 은조부는 트차카의 손에 살해되고 그의 아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 아들은 자신이 살해한 클로의 시체를 들고 와칸다를 찾아옵니다. 와칸다에서 치료 후 깨어난 로스에 의해 은조부의 아들이 미군 특수부대 소속으로 적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여 킬몽거라는 별명을 얻게 된 에릭 스티븐스임을 알게 되고 트찰라와 대면한 킬몽거는 원로들 앞에서 자신이 은조부의 아들 은자다카임을 밝히고 트찰라에게 전통에 따라 왕위를 걸고 결투를 할 것을 청합니다. 트찰라는 허브의 힘을 잃게 되는 약을 마시고 킬몽거와 결투를 벌이고 잠깐 우위를 점하는 듯 했으나 목숨을 빼고 싶지 않았던 트찰라는 항복을 종용하다 결국 패배하여 킬몽거의 손에 의해 폭포 아래로 던져집니다. 자신이 왕임을 선언하는 킬몽거를 보며 위기를 느낀 나키아는 트찰라의 어머니와 여동생 슈리 그리고 로스와 함께 도주합니다. 와칸다의 왕이 된 킬몽거는 허브를 통해 힘을 얻게 되고 다른 이가 이용하지 못하게 남은 허브를 모두 태워버리라 명합니다. 그 후 전 세계에 퍼진 와칸다의 스파이들에게 무기를 보내 무장시켜 타국의 권력자들을 암살하고 세계를 지배하여 흑인들을 해방시킨다는 계획을 실행시키려 합니다. 나키아와 일행들은 산속에 은둔 중이던 자바리 부족을 찾아가고 은바쿠를 만나 불타기 전 빼돌렸던 허브를 주며 킬몽거를 막아줄 것을 청하고 이 모습을 본 은바쿠는 일행을 강에서 발견해 보호 중이던 트찰라에게 데려갑니다. 죽어가고 있던 트찰라는 허브의 힘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고 무기를 싣고 출발하려는 수송기 앞에 나타나 킬몽거를 막아섭니다.
킬몽거를 지지하는 와카비의 부대와 트찰라 측인 오코의 부대 간의 전투가 벌어지고 트찰라는 슈리를 죽이려는 킬몽거를 막으려다 둘은 안정적인 운송을 위해 비브라늄의 힘을 무효화시키는 장치가 설치된 선로로 떨어집니다. 트찰라와 킬몽거는 최후의 결전을 벌이고 격투 끝에 트찰라가 킬몽거의 가슴에 창을 찔러 넣습니다. 와칸다는 아름다운 곳이라던 아버지의 말을 되뇌이던 킬몽거를 와칸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데려간 트찰라는 킬몽거에게 치료를 권하지만 킬몽거는 치료 후 감금될 바에 노예가 되길 거부하고 노예선에서 뛰어내린 선조들처럼 죽음을 택하겠다는 말을 남긴 채 숨을 거둡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트찰라는 삼촌 은조부와 킬몽거가 살던 곳으로 가 그곳에 국제구호센터를 세우고 유엔에서 앞으로 와칸다의 기술과 자원을 공유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구로 피난 중이던 아스가르드 함선이 다급한 구조 신호를 보내며 거대 전함에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즐비한 아스가르드인들의 시체 위에 부하들을 거느리고 서 있는 자는 바로 타노스였습니다. 타노스는 이미 손에 넣은 인피니티 스톤 중 하나인 파워스톤으로 토로를 고문하며 로키에게 테서렉트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이 모습을 보다 못한 로키는 숨겨놓았던 테서렉트를 타노스에게 건네주려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헐크가 타노스를 덮칩니다. 헐크의 공격을 받고 잠시 주춤하는가 싶던 타노스는 놀랍게도 힘으로 헐크의 손을 뿌리쳐버리고 마치 즐기듯 헐크에게 일방적인 공격을 가해 쓰러뜨립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헤임달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헐크를 어딘가로 이동시키고 타노스는 헤임달을 살해합니다. 그 후 타노스는 테서렉트 안에 있던 스페이스 스톤을 꺼내 자신의 글러브에 장착합니다. 로키는 이런 타노스에게 부하로 받아달라며 접근한 후 기습을 시도하지만 허무하게 막히고 타노스의 손에 목이 부러지며 사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타노스는 파워스톤의 힘으로 함선을 폭파시키고 자신과 부하들은 스페이스 스톤의 힘으로 그곳에서 빠져나갑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와 웡이 있던 뉴욕 생텀으로 헤임달이 보내준 헐크, 브루스 배너가 떨어집니다. 스트레인지는 포탈을 열어 토니 스타크와 만나고 그를 뉴욕 생텀으로 데려와 존재의 본질을 조정하는 힘을 지닌 인피니티 스톤들에 대해 설명해주고 지구에 있는 인피니티 스톤을 노리고 타노스가 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배너는 마인드 스톤을 가진 비전을 찾아야 한다고 하고 토니는 갑자기 숨어버린 비전의 행방을 알고 있을 스티브 로저스에게 연락을 하려 합니다. 그 순간 넷은 수상한 진동을 느끼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대한 함선이 착륙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함선을 막아서는 토니 일행 앞에 타노스의 부하들이 나타납니다. 토니는 나노머신 슈트를 입고 이들에게 맞서고 스쿨버스를 타고 견학을 가다 이를 발견한 피터 파커도 나타나 토니를 돕습니다. 스트레인지는 타노스의 부하 에보니모와 전투를 벌이지만 결국 사로잡혀버리고 에보니모는 타임스톤과 함께 스트레인지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를 막으려던 피터까지 함선에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토니는 웡의 도움으로 나머지 부하를 따돌린 후 함선을 따라가고 고도가 높아져 정신을 잃을 뻔한 피터에게 나노머신으로 된 스파이더맨 슈트를 입힌 후 지구로 돌려보내버리려 했지만 거미줄에 매달려 있던 피터는 몰래 함선에 잠입합니다. 아스가르드 함선의 구조 신호를 수신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신호가 발신된 장소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함선의 잔해와 시체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토르가 이들의 함선에 부딪히고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를 구조합니다. 타노스의 딸이었던 가모라는 타노스의 계획이 우주의 절반을 죽여 우주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을 말하고 인피니티 스톤을 모두 모은다면 손가락을 튕기는 것만으로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토르는 리얼리티 스톤을 컬렉터에게 맡겨두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타노스가 다음 향할 곳은 컬렉터가 있는 노웨어라고 말합니다. 일행은 노웨어로 가야 한다고 하지만 토르는 타노스에게 맞설 무기가 필요하니 묠리르를 만들어준 니다벨리르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곳에 흥미를 느낀 로켓은 그루트를 데리고 토르와 함께 니다벨리르로 향하고 나머지 일행들은 타노스를 막기 위해 노웨어로 갑니다. 지구에선 미래를 즐기고 있던 비전과 완다 막시모프를 타노스의 부하들이 공격하고 기습으로 인해 부상당한 비전을 보호하며 싸우던 완다는 위기에 몰리지만 스티브 로저스와 나타샤 로버너프, 샘 윌슨이 나타나 맞서고 열세에 몰린 타노스의 부하들은 도주합니다. 자신의 고향을 공격해 동족들을 학살하고 그 와중에 자신을 데려가 딸로 삼은 타노스와의 과거를 회상하던 가모라는 피터 퀼에게 만약 자신이 타노스에게 잡힌다면 죽여달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일행은 노웨어에 도착한 후 컬렉터에게 리얼리티 스톤의 행방을 묻고 있는 타노스를 찾아내고 그를 공격해 죽이는 데 성공한 듯 했지만 이는 리얼리티 스톤을 이미 손에 넣은 타노스가 현실을 조작하여 보여준 환상이었습니다. 스톤의 힘으로 드렉스와 멘티스를 모두 무력화시키고 가모라를 사로잡은 타노스에게 퀼은 총을 겨누지만 가모라는 약속에 따라 자신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퀼은 고뇌하다 결국 가모라에게 방아쇠를 당기지만
타노스가 스톤의 힘으로 이를 막고 가모라와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스티브 일행은 제임스 루드, 배너와 합류하고 타노스에 대항할 방법을 논의합니다. 비전은 마인드 스톤을 통해 힘을 얻은 완다라면 스톤을 파괴할 수 있을 것이니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스톤을 파괴하자 말하지만 배너는 스톤을 우선 빼낸 후 파괴하는 방안을 생각해내고 일행은 스톤을 안전하게 분리하기 위한 기술과 장비를 갖고 있는 와칸다로 향하기로 합니다. 에보니모는 타임스톤을 내놓으라며 스트레인지를 고문하고 이때 토니와 피터가 그를 공격하여 우주 공간으로 날려버립니다. 그 후 지구로 돌아가자는 스트레인지에게 토니는 타노스를 지구에 끌어들이지 말고 차라리 먼저 공격하자고 설득하고 스트레인지는 이에 동의합니다. 타노스는 유일하게 행방이 묘연했던 소울스톤의 위치를 가모라에게 묻고 모른다는 가모라에게 자신을 살해하기 위해 잠입했다 사로잡힌 네뷸라를 보여줍니다. 타노스는 네뷸라를 고문하며 가모라에게 다시 한번 스톤의 위치를 묻고 결국 가모라는 소울스톤이 보르미르라는 행성에 있다고 실토합니다. 니다벨리르에 도착한 토르 일행은 드워프 에이트리를 만나 타노스가 드워프들을 협박하여 스톤의 힘을 담을 수 있는 글러브를 만들게 시키고 그 후 에이트리를 제외한 드워프들을 모두 죽였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절망에 빠진 에이트리에게 토르는 타노스를 죽일 수 있는 무기를 함께 만들자고 설득합니다. 토니 일행은 타노스의 고향이었던 타이탄 행성에 도착하고 가모라를 찾아 타노스를 쫓아온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와 만나 전투를 벌이지만 곧 모두 타노스의 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타노스에 대항할 작전을 논의하며 티격태격하는 와중에 스트레인지는 타임스톤의 힘으로 미래의 가능성들을 살피며 타노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1400만 605개의 미래를 살펴본 결과 타노스에게 이기는 미래는 그중 단 하나였다는 얘기를 합니다. 소울스톤을 찾기 위해 보르미르에 도착한 타노스와 가모라 앞에 오래전 테스렉트의 힘에 휘말려 사라졌던 레드스컬이 나타납니다. 스톤의 힘에 저주받은 채 지금은 소울스톤의 수호자가 되었다는 레드스컬은 타노스에게 소울스톤을 얻고 싶다면 사랑하는 것을 희생시켜야 된다는 말을 해줍니다. 가모라는 평생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은 자는 소울스톤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타노스를 비웃지만 가모라를 딸로서 진정 사랑했던 타노스는 눈물을 흘리며 가모라를 희생시키고 소울스톤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스티브 일행은 와칸다에 도착해 그곳에 운둔하고 있던 버키 반지와 제외하고 타노스의 병력을 막을 준비를 합니다. 이윽고 타노스의 부하들이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와칸다를 침공해옵니다. 어벤져스와 와칸다의 병력들이 이들을 막는 동안 슈리가 비전에게서 마인드 스톤을 분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합니다. 토르는 로켓과 함께 니다벨리르를 다시 가동시키는 데 성공하고 고장난 부품을 대신해 별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버텨내는 동안 무기는 만들어졌지만 빈사 상태에 빠집니다. 에이트리는 손잡이만 찾으면 무기가 완성된다며 급히 손잡이를 찾고 사춘기가와 게임에만 빠져있던 구르트도 토르의 모습에 감화되어 자신의 손을 잘라 무기를 완성시킵니다. 새 무기 스톤 브레이커를 손에 넣으며 힘을 회복한 토르는 로켓과 그루트와 함께 단숨에 지구로 날아와 타노스의 군세에 같이 맞섭니다. 에보니모와 만나기로 했던 타이탄으로 찾아온 타노스는 토니 일행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네뷸라까지 합류하여 잠시 그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고 글러브를 벗기려 시도하지만 가모라가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분노한 퀼의 공격에 의해 정신을 되찾은 타노스의 맹공에 일행은 속수무책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토니가 타노스에게 처절하게 맞서지만 얼굴에 작은 생채기 하나만을 남기는 데 그치고 토니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스트레인지는 결국 타노스에게 타임스톤을 건네줍니다. 마지막 남은 스톤을 얻기 위해 타노스는 이동해버리고 왜 그런 것이냐고 묻는 토니에게 스트레인지는 가망이 없다고가 아니라 이제 최종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적의 기습으로 인해 비전에게서 스톤을 분리하려던 작업은 결국 중단되어 버리고 마침내 지구를 찾아온 타노스를 막기 위해 전원이 공격을 하지만 찰나의 시간만을 벌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비전은 완다를 설득하고 완다는 결국 비전의 스톤을 파괴해버립니다. 슬픔에 빠진 완다에게 다가간 타노스는 지금은 슬퍼할 시간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타임스톤을 이용하여 시간을 되돌려 비전을 복구한 후 비전의 이마에서 마인드스톤마저 뽑아냅니다. 그렇게 드디어 6개의 스톤을 모두 모은 타노스를 향해 토르는 스톤 브레이커를 직격시킵니다. 그러나 타노스는 토르에게 목을 쳤어야 한다는 말을 건넨과 동시에 손가락을 튕깁니다. 마침내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야만 타노스는 또다시 포탈을 열고 사라져버리고 지구 곳곳 그리고 우주 저편까지 뻗은 스톤의 힘에 의해 절반의 사람들이 가루가 되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남은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고 자신의 인생을 바쳐가며 몰두해왔던 대업을 이루어낸 타노스는 외딴 곳에 앉아 감회해졌습니다. 쿠키 영상에선 혼란에 빠진 도시의 모습이 비춰지고 중대한 위기를 느낀 닉 퓨리는
가루로 변하기 전 누군가를 호출합니다. 타노스의 침공이 있기 얼마 전 스콧랭은 11호에서의 사건에 참여해 소코비아 협정을 위반한 혐의로 인해 전자발찌를 찬 채 가택연금 중이었습니다. 2년이었던 연금기간의 만료까지 며칠만을 남겨둔 어느 날, 스콧은 양자세계를 헤매다 행크의 아내이자 호프의 엄마인 제니스로 변해 여자아이와 숨바꼭질을 하는 묘한 꿈을 꾸게 되고, 앤트맨 슈트의 제작 혐의로 수배 중인 행크에게 전화해 자신이 꾼 꿈에 대해 음성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 후 호프는 스콧을 납치해오고 호프를 따라 들어간 건물에서 행크와 호프가 거대한 설비를 만들며 무언가를 준비 중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전 스콧이 양자 영역에 들어갔다 현실로 돌아온 모습을 보고 30년 전 그곳에 갇혀버린 제닛을 구출해 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채 스콧이 연금되어 있던 2년간 제닛을 구출해 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첫 번째 시험 가동을 하여 잠깐 동안 양자 영역으로 가는 길이 열렸으나 과부하로 인해 터널이 닫혀버렸고, 그 5분 후 스콧이 2년 만에 꿈에 대한 메시지를 남김으로써 스콧이 양자 영역에 진입했을 때 제닛과 스콧이 양자 얽힘 현상으로 인해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제닛의 현재 좌표를 발견하기 위한 단서를 찾기 위해 스콧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일행은 과부하를 막기 위한 수리를 위해 그간 부품을 거래해온 암거래상 소니버치를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소니는 호프가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그 사실을 미끼로 자신과 동업할 것을 제안합니다. 호프는 제안을 거절하고 떠나려 하지만 소니는 부품과 돈 모두 넘기지 않겠다고 하고, 호프는 와스프 슈트를 입고 다시 나타나 소니 일당을 제압합니다. 하지만 부품을 갖고 나오는 호프를 마치 유령, 즉 고스트처럼 사물을 투과하는 페이징 능력을 지닌 누군가가 습격해오고, 호프는 앤트맨 슈트를 입고 온 스콧과 함께 그에 맞서지만 고스트는 어느새 행크를 습격하여 연구실을 강탈해 사라져버립니다. 이후 일행은 연구실을 되찾기 위해 위치를 추적해가고 슈트를 벗어든 채 잠이 든 고스트를 보고 능력을 사용할 수 없을 거라 생각에 방심하다 기습을 당해 쓰러집니다. 포박된 일행에게 고스트와 그녀를 도와주고 있던 행크의 옛 동료 빌 포스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고스트의 정체는 마찬가지로 행크의 옛 동료였던 일라이어스 스타의 딸인 에이바 스타임이 드러납니다. 행크에 의해 해고되었던 일라이어스는 그 후 명예회복을 위해 무리한 연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에 휘말려 가족이 모두 사망하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에이바는 끔찍한 고통을 동반하는 분자 불안정화 증세를 겪게 됩니다. 쉴드를 통해 에이바와 만나게 된 빌은 에이바를 도와주려 했지만 쉴드는 에이바에게 페이징 능력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슈트를 주고 치료법을 미끼로 비밀 요원으로 이용하고, 에이바는 쉴드가 해체될 때까지 끝내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에이바의 치료법을 찾던 빌은 제닛의 존재를 알게 되고 제닛으로부터 양자 에너지를 추출하여 에이바를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지만 행크는 그 과정에서 제닛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반대합니다. 상관없이 치료를 진행하려는 빌과 에이바였지만 행크의 기지로 인해 일행은 연구실을 되찾아오고 설비를 완성하여 다시 한번 제닛과의 연결을 시도합니다. 스콧과 제닛은 성공적으로 연결이 되고, 제닛은 스콧의 몸을 조정하여 양자 영역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행크와 호프에게 전달하고 2시간 이내에 찾아오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1세기 이후에나 찾아올 거라는 말을 남깁니다. 일행은 양자 영역으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 FBI에게 자신들의 위치가 노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스콧은 아슬아슬하게 집으로 돌아가 FBI를 속이는 데 성공하지만 행크와 호프는 FBI에게 체포돼 버린 데다가 연구실은 다시 고스트가 탈취해 가버리고 맙니다. 스콧의 도움으로 행크와 호프는 FBI의 감금에서 무사히 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후 스콧이 고스트를 유인하여 시간을 끄는 동안 행크는 연구실로 들어가 양자 영역으로 진입하고 호프는 연구실을 갖고 도주합니다. 하지만 연구실을 빼앗기 위해 나타난 소니 일당이 이들을 추격해오고 에이바까지 다시 끼어들며 3파전이 벌어집니다. 뺏고 뺏기는 혼전 끝에 연구실은 소니의 수중으로 들어가고 배를 통해 도망치는 소니를 거대화한 스콧이 쫓아가 연구실을 되찾아오는 데 성공합니다. 행크 또한 위기 끝에 양자 영역에서 제닛을 만나 30년 만에 재회를 이루고 둘은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길에 오릅니다. 에이바는 끝까지 제닛에게서 에너지를 추출해내려 하지만 스콧과 호프에 의해 저지되고 제닛은 무사히 귀환하게 됩니다. 일행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에이바를 경계하지만 30년간 양자 세계에 머물며 알 수 없는 힘을 갖게 된 제닛은 에이바에게 다가가 자신의 힘으로 에이바를 일시적으로 안정시켜줍니다. 스콧은 거대화한 슈트를 이용한 속임수로 마지막으로 추격해온 FBI를 따돌리고 집으로 돌아와 연금기간을 마치고 풀려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에이바의 추가적인 치료에 필요한 에너지를 수집하기 위해
스콧이 양자 영역으로 들어간 사이 행커와 제닛, 호프 모두 타노스의 핑거스냅에 의해 가루가 되어버리고 스콧은 양자 영역 안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이상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지 3의 영화 중 2018년에 개봉한 3편에 대한 요약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